짐을 싸는 이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양 최고 엘리트 집안 출신 북경대 유학생 박민우. 그가 모든 걸 버리고 탈북을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박민우 씨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양 태생, 그것도 고위층 집안 출신이죠. 북한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만 갈 수 있는 북경대 유학까지. 보통 북한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2010년 1월 고려 항공을 타고 북경에 도착한 박민우 씨. 그런데 서우두 공항에 내리는 순간 그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 나는 이 단체복을 입어야 하지? 왜 나는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달아야 하지? 주변 사람들은 자유롭게 옷을 입고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북한 유학생들에게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대사관에 가서 보고해야 했죠. 누구를 만났는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가? 감시는 북경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민우 씨는 친구들과 맥주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이 특권을 누리는가? 나는 왜 북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동안 북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왜 굶주리고 있는가? 이게 정말 공정한 세상인가? 그 순간부터 박민우 씨는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죠. 3대에 걸친 세습 독재, 배급조차 받지 못하는 일반 주민들, 그리고 자신이 누리는 이 호사스러운 살. 이건 잘못됐다. 단순한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민우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부터 변화의 깃발을 들겠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탈북이 발각되면 자신은 물론 남아있는 가족 모두가 처벌받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평양에서 추방당하죠. 그럼에도 그는 택했습니다. 2012년 3월 말 박민우 씨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망명이었습니다. 엘리트의 삶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유의 땅, 대한민국. 그토록 꿈꾸던 곳에 도착한 박민우 씨. 하지만 그가 마주한 건 예상치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방송 출연 요청도 인터뷰 제안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북한에 남은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탈북자가 진짜 겪는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면 그 자식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박민우 씨는 매일 밤 이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탈북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평양에서 편하게 살았더라면 부모님이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떠나기 전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외투. 문 앞에서의 마지막 인사. 괜찮아요, 어머니. 금방 다녀올게요. 그 한마디가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의 탈북이 3대에 걸쳐 처벌받습니다. 연좌제라는 무서운 제도죠. 그의 선택 하나로 부모님은, 형제는, 친척들까지 모두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은 자유로웠습니다.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말하고 싶은 것 말할 수 있는 곳. 하지만 박민우 씨에게 그 자유는 오히려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철조망 너머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함께 묶여 있었으니까요.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으면 그냥 북한에서 편하게 살았을 것 같아. 그때마다 박민우 씨는 속으로 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더 쉬웠겠지. 하지만 그건 내가 나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 확신조차 밤마다 찾아오는 죄책감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곤 했습니다. 2019년 한국에 온 지 7년 만에 박민우 씨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에 출연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진정 용감한 것이다. 강연, 칼럼, 방송, 유튜브 채널.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정말 옳은 건가? 나의 용기가 가족에게는 고통이 된 건 아닐까? 박민우 씨는 지금도 같은 악몽을 꿉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집.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유로워졌지만 내 마음은 아직 감옥 안에 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북한에 남은 2,500만 명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올 통일을 위해. 중국 북경 2010년 겨울. 처음 인터넷을 켠 순간 박민우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드라마, 외국 뉴스, 자유로운 정보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클릭 한 번, 또 한 번 할 때마다 그가 배운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우 씨는 북한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사회주의 조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의로운 나라다.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속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990년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던 고난의 행군 시기. 그 시간 동안 지도자는 해외에서 와인을 수백 병씩 들여왔고 그의 가족들은 스위스에서 유학하며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국주의자들의 거짓 선전이야. 머릿속에서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확인할수록 진실은 명확해졌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대규모 숙청, 그리고 유학 갔다가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의로운 나라에 살고 있었을까? 그 물음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그 체제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그의 입에서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김정일 그 계획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민우 씨 자신도 놀랐고 친구는 더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북한에서 이 말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겁니다. 3대가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5시간 넘게 대화했습니다. 북한의 현실, 체제의 모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의 씨앗이 싹 트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박민우 씨와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북경대, 어원대, 그리고 다른 도시의 유학생들까지. 같은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모여 책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마르크스, 민주주의 철학서들. 금지된 지식을 나누며 그들은 진짜 자유를 배웠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찾아낸 진짜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경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렸고 유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의심받았습니다. 박민우 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을까?
그날 밤 몇몇 친구들은 조용히 모여 작게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하자. 드디어 첫 장이 끝났어.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후 평양에서 대량의 보위부 요원들이 중국으로 파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모임을 보고한 것입니다. 친구들은 서로 연락을 자제하고 조용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공부하던 친구 한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책 때문이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한국어 번역본. 그 순간 박민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는 늘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발걸음 하나하나가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도청되고 기숙사 방이 뒤져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민우 학생, 즉시 대사관으로 오시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박민우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출이 아니다. 가면 끝이다. 나는 북송될 것이다. 그날 밤 눈발이 흩날리는 북경거리. 박민우 씨는 기숙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작은 배낭의 여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가족에게도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는 비로소 진실을 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기숙사 창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박민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대사관의 호출. 그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북송을 위한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민우 씨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끝이다. 기숙사 문을 조용히 닫고 불 꺼진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키면 안 됐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단둥을 거쳐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말로만 듣던 그 길은 상상 이상으로 험했습니다. 중국의 국경지대는 늘 순찰이 삼엄했고 밤하늘은 낯설게 깊었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브로커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그저 작은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밑에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금 이 소리가 내 인생이 부서지는 소리일지도 몰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자유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순간 차가운 물이 다리에 닿았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음 조각이 몸을 때렸고 입술이 터지고 손끝이 마비됐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민우야, 내가 하는 선택이 옳다고 믿는다면 끝까지 가야 한다. 그 목소리를 되뇌며 박민우 씨는 강을 건넜습니다. 차가운 물살을 뚫고 어둠을 뚫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그 길 끝에 한국 외교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안전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박민우 씨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의 공기인가요? 그 질문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울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2012년 3월 말 그날의 하늘은 너무도 맑았습니다.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없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나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땅에서도 박민우 씨의 마음은 놓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 그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평양의 골목길, 학교 앞 벤치, 어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 하지만 그 미소는 늘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박민우 씨는 매일 그리움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자유를 얻는 대신 가족을 잃은 건 아닐까? 그 질문은 오래도록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잊지 마라. 이제는 숨지 말고 세상에 내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 그날 이후 박민우 씨는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기억 속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글로 옮겼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자신을 되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북한의 현실, 엘리트 체제의 위선, 그리고 자유를 처음 만났을 때의 두려움까지 그는 모든 것을 썼습니다. 그렇게 그의 이야기는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글은 사람들에게 닿았고 댓글이 달리고 누군가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고 북한의 진실을 처음 알았어요. 그 한 문장이 박민우 씨를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은 누군가에게는 알려야 할 진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그는 다시 세상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숨는 삶이 아니라 드러내는 삶을 선택하기로. 이제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다시 꿈꿀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나온 그 땅에도 언젠가 자유의 바람이 불기를 바라며 한국에 온 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박민우 씨는 너무나 떨렸습니다. 수많은 눈빛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탈북민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박민우 씨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민우입니다. 북한에서 부유중으로 태어났지만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민우 씨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론 인터뷰, 강연, 토론회.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구나. 그곳에도 꿈꾸는 이들이 있구나. 그 깨달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드는 걸 보며 박민우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곳에 남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 무렵 그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진실을 기록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영상 하나를 올릴 때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그 말들이 박민우 씨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안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닐까? 가족은 아직도 북한에 있는데. 박민우 씨는 매일 갈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결국 또 다른 굴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말하는 사람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고. 그래서 더 많이 말하고 더 자주 기록하고 더 넓은 세상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박민우 씨는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온 탈북민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은 울고 웃고 또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진실을 세상에 전할 수는 있다. 그 말이 그들 모두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한 명은 방송 원고를 쓰고 또 한 명은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했습니다.
어떤 이는 대학에서 공부하며 북한 인권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벽을 넘는다. 그날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밤을 새워 글을 쓰고 함께 찍은 영상의 조회수가 1000단위를 넘기던 순간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많은 공격과 오해를 감당해야 하는지. 하지만 박민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깃발을 든 사람에게 물러설 자리는 없다는 것을. 그는 매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부디 그 땅에도 언젠가 자유가 깃들기를. 그리고 나의 목소리가 그 바람의 시작이 되기를. 그렇게 또 하루가 흘렀습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이제 박민우 씨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망명자가 아니라 자유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세상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박민우 씨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무대 조명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냉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자신의 말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탈북자면 조용히 살지 왜 나서서 정치 얘기를 하냐? 북한에서 온 주제에 뭘 안다고 떠드냐? 그런 댓글과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건 언제나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박민우 씨는 그 불편함 속에서도 계속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체제를 돕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함께하던 탈북민중 일부는 끝없는 오해와 압박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박민우 씨도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유의 무게를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맛본 자유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강연장에서 박민우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고 눈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남기는 것. 그날도 한 강연이 끝난 뒤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북한 사람들을 무섭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우리랑 같은 사람이구나 싶어요. 그 말 한마디가 박민우 씨의 모든 고통을 잊게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길을 걷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 사람들의 마음속 벽을 허무는 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는 거짓 뉴스가 넘쳐났고 그를 조롱하거나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탈북자 출신 척하는 가짜다. 북한에 남은 가족을 버리고 영웅 행세한다.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모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은 그들에게도 닿을 것입니다. 박민우 씨는 더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상처를 입었지만 그만큼 새로운 힘도 얻었습니다.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진실은 단단한 무기가 아니라 부서질 듯한 유리 같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깨져버리지만 한 줄기 빛이 비치면 세상을 환하게 비춘다는 것을. 박민우 씨는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탈북의 이유, 자유의 의미,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방송이 끝난 뒤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요.
그 메시지들이 박민우 씨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건 그 자체로 큰 책임이자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외로움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하늘, 대동강의 물결, 그리고 어머니의 미소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압니다. 자신이 그리워하는 그 땅은 언젠가 다시 찾아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단지 지금은 그곳을 바꾸기 위해 떨어져 있는 것뿐이라는 것을. 진실을 말하는 대가가 아무리 크다 해도 박민우 씨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목소리가 닿지 못했던 그 하늘 아래에서도 누군가 작은 속삭임으로 말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자유를 꿈꿔도 되겠지? 시간이 흐르면서 박민우 씨의 삶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낯설던 한국의 거리도 익숙해졌고 언어의 억양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늘 북쪽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그는 그곳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평양의 골목, 학교 운동장, 친구들과 웃으며 나누던 이야기들. 그 모든 기억은 아직도 그의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세요? 박민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곤 했습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의 행복에는 언제나 결핍이 따라붙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함께 나눌 가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돌아갈 수 있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 난세 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조회수가 늘어나고 구독자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우 씨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탈북민이 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어요. 저처럼 도망쳐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또 다른 목소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박민우 씨는 종종 강연을 다녔습니다. 대학생들, 시민단체, 교회, 그리고 때로는 외국 대사관에서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설명할 때마다 그들의 표정은 놀람에서 슬픔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누군가 그렇게 묻곤 했습니다. 박민우 씨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말이 세상의 울림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작은 울림이 모여 언젠가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박민우 씨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꾸던 그 꿈은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을. 북한의 독재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인권이 지켜지며 대동강에도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는 세상.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 꿈은 더 현실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우 씨는 그 흐름 속에서 작은 하나의 불빛이 되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대동강변에서 자유롭게 맥주 한 잔을 마실 수 있을까? 그 상상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민우 씨는 여전히 같은 꿈을 꿉니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고 그곳 사람들에게도 풍요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깃발 아래에 서는 날이 오기를.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이 오기 전까지 박민우 씨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오늘도 조용히 다짐합니다. 진실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증언하는 마지막 사람이라도 되겠다. 평양의 엘리트에서 자유의 증언자로 그 긴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자유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아직도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박민우 씨처럼 깃발을 든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북한의 진실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언젠가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올 거라 믿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우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자유는 그에게 단순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로 얻은 숨결이고 목숨을 걸고 찾아낸 인간의 본질입니다. 박민우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진실을 잃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언젠가 그 땅에도 자유의 빛이 닿게 해달라. 이제 그는 한국 사회의 한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며 북한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오래 싸워오셨는데 지치지 않으세요? 박민우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지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멈추는 순간 누군가의 고통은 잊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슴 한가운데 품고 삽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그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줘. 박민우 씨는 그 말을 잊지 않으려 글을 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대신 세상에 전하기 위해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현실이 답답하고 변화가 너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압니다. 모든 변화는 처음에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박민우 씨가 꾼 꿈은 결코 허황된 망상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꿈을 이어받고 또 누군가는 그보다 더 멀리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언젠가 평양의 거리에도 봄이 올 것입니다. 대동강변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들은 더 이상 굶지 않으며 누구의 감시도 없이 사랑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박민우 씨는 다시 그 땅을 밟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묘 앞에 서서 조용히 말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가 바랐던 세상이 드디어 왔어요. 그때 그는 울지도 웃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릴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꿈을 꾼다. 북한의 독재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인권이 지켜지는 세상. 대동강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고 한반도가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그리고 박민우 씨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고 합니다. 꿈은 꾸는 자의 것이다. 하지만 그 꿈을 끝까지 믿는 자만이 세상을 바꾼다. 그것이 그가 살아온 이유이자 지금도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평양의 특권층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한 박민우 씨.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누리는 이 자유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아직도 철조망 너머에서 자유를 꿈꾸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박민우 씨는 말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힘이 됩니다. 한 사람의 관심이 모여 100명이 되고 100명의 목소리가 모여 1000명이 되고 그렇게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언젠가 거대한 파도가 될 것입니다. 그 파도가 언젠가 철조망을 넘어 북한 땅에도 닿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박민우 씨처럼 깃발을 들 수는 없어도 그의 뒤에서 함께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댓글로 응원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함께 대동강변에서 자유롭게 맥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박민우 씨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평양의 거리에 봄이 오는 꿈을,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마음껏 웃는 꿈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부를 수 있는 꿈을, 그 꿈이 실현되는 날까지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박민우 씨 같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한반도의 진정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박민우 씨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위한 긴 여정,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